안녕하세요. 한식진흥원의 한식TV 진행을 맡게 된 요리연구가 홍신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하게 오프닝을 해볼 텐데요.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노래로 이렇게 문을 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이 아리랑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굉장히 중요한 민요잖아요. 이런 전통 문화뿐만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든지 음식도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레시피의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음식 탐험가 하미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브레이! 수나! 어서오세요! 원래는 광고 출신이시래요. 광고계 쪽에 아트 디렉터이셨다고 그랬다가 약간 한식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패션 광고나 TV 광고 이런 곳에서 아트 디렉터 일을 했었어요. 몇 년간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광고 쪽 아트 디렉터 일이요? 네. 그 일도 워낙 화려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우연찮게 이제 사찰을 갔다가 그 단호박을 그냥 한 조각 쪄가지고 조청이랑 꿀에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단호박 이렇게 딱 올려주는데 그 한 최소한의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정말 잘 통하는 사람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그 강렬한 그 만남이 좋아서 그때부터 음식을 업으로 한다는 생각보다 정말 여행하듯이 한국의 음식들을 만나다 보니 여기 있네요. 그래서 한식에 빠지시고 지금 또 입말 음식을 연구를 하게 되셨는데 사실 입말 음식가로 알려져 계세요. 근데 입말 음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한테는 익숙한 게 우리 할머니가 호박죽 끓일 때는 호박을 갈아서 넣지 말고 통으로 찹쌀이랑 같이 넣고 볶다가 끓여 라고 하는 게 약간 구전 레시피거든요.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시는 게 입말 음식인 건가요? 결국은 이미 있던 거, 그리고 아마 홍신혜 씨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입으로 이 맛을 보거나 입으로 엄마한테서든 옆에서 왜,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뭐 음식할 때 무랑 소고기국을 끓였던 그 겨울이면 꼭 그걸 먹었어요. 가을무 나오면. 근데 무를 꼭 쓸 때 연필을 깎듯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깎아야 그 맛이 난다. 자분자분 이렇게 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제철에 나는 식재료 가지고 정말 한 그릇에 많게는 5가지 이상의 양념을 쓰지 않는 그 제철의 본연이 있는 음식들이 결국 농부나 토박이들의 입으로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음식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하지만 그 디테일이라는 게 살아있고 지역색이 있고 또 계절감까지 있는 그런 음식들을 정리를 하고 계시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저희가 처음에 선생님 모실 때 인사를 좀 독특하게 했잖아요. 아브레이! 수나!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입말 음식을 정리를 해서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 아브레이 스나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사실은 이게 경상북도 예천에서 모내기 민요를 할 때 제일 앞에 선 이제 선주가 이렇게 아브레이 하면 뒤에서 수나 하면서 이제 도움소 부르는 노동요? 말하자면 농부의 노래인 거죠.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인 거예요? 네. 아브레이 수나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실제로 경상북도 예천에서는 이제 뜻이 이제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게 한 줄로 잘 서서 함께 잘 살아보자 이런 뜻이래요.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게 한 줄로 잘 서서 같이 잘 살아보자. 아브레이 수나, 이 아브레이 수나 6글자에 이렇게 긴 뜻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도 제 성격과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뜻도 좋고 뭔가 뭐 이렇게 옹알옹알거리는 그 뉘앙스라 그럴까요? 그게 좋아서 제 브랜드로 쓰고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말을 제가 이제 선창을 하고 후창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도 굉장히 신이 났었거든요. 이게 왜 모내기 때 노동요로 쓰였는지도 알 것 같아요.
이 입말 음식을 위해서 사실 안 가보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입말 음식이라고 한다면 지역색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텐데 약간 생각이 나는 뭔가 독특한 그런 입말 음식이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한 며칠 전에 갔다 왔던 강원도랑요. 거기서 만났던 그 김치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요. 김치가 강원도는 우선은 많이 절이지 않아도 워낙 고지가 높다 보니까 거의 한 이 우리 땅밭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지보다는 한 2주에서 한 달? 심지어는 한 계절이 늦더라고요. 한 계절씩이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절이지 않고 김치를 고추물을 이렇게 빨갛게 만들어서 거기 양념을 넣어서 거기다가 김치를 덤벙덤벙 우리 피클 비슷하게 담아 먹는 덤벙 김치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덤벙김치예요, 네. 그게? 아, 그럼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다 김장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켜켜이 쌓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그러니까 물이 많고 어찌 보면 제가 맛본 바로는 제가 좋아하는 김치 맛이었어요. 그냥 그 배추 고랭지 배추의 그 질감도 살아 있고 시원한 거예요. 깔끔하고. 저는 또 그런 김치 좋아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이런 걸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한테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우리 전통 입말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제가 하지 감자 때도 느꼈지만 감자도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1600종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한국도 강원도에는 쫀득해서 그냥 우리 왜 카레 해 먹을 때 넣어도 풀어지지 않는 노란 감자라고 강원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산에 가면 자갈 감자라 그래서 이게 쪄먹기 좋은 감자도 있고 이렇게 감자마다 종류가 다르고 또 그 제철에 먹으면요 정말 소금과 감자만 있으면 되고 이번에도 옥수수 같은 경우도 가을에 먹는 서리 옥수수가 있어요. 설이 맞은 옥수수인 거죠? 그런 옥수수는 물에다 그냥 넣고 소금만 넣으면 돼요.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슬로우 패스트푸드처럼 그 제철 식재료에 조금은 관심을 가져서 조리하는 게 힘들면 그냥 그렇게 그 식재료만으로 즐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입말 음식은요, 솔직히 다른 게 없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들은 우리 집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뭐 고춧가루를 먼저 기름에다가 이렇게 볶아갖고 마늘이랑 약간 향을 내고 그 다음에 김치를 넣어서 푹 끓여라.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그러면 입말 음식이라고 하는 건가요? 입말 음식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뭐예요? 사실 말씀하신 게 입맛 음식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입맛 음식 하나 없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심으로서 그리고 처음부터 한국을 뭔가 다시 낯선 한국을 찾아다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수집해 갈 때 제가 이제 정한 한 4가지 기준은요. 첫 번째는 이제 농부나 토박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철에 아까 말했던 그 때를 알고 있고 그 식재료 본연의 맛을 알거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렇게 끊어져서 사라진 게 아니라 충분히 지금 또 계속 먹으면서 엄마에서 딸로, 마을에서 마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야 한다. 대가 대물림이 돼야 된다. 근데 사실 전통은 우리가 꼭 흐르면서 그 시대를 담고 변하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입맛 음식의 되게 매력인데요.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흘러오니까 결국은 식재료가 있으면 식문화는 계속 사라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담고 있다. 네. 그 다음에 하나의 식재료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뭐 옥수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맨날 먹는 미백이라 그래서 그냥 찰옥수수 먹지만 원래는 매옥수수 안에도 팔줄베이가 있고 황옥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의 식재료가 여러 종류의 여러 종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그래야 그 종자마다 해먹는 음식법이 다 있거든요. 다양한 종자의 식재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식재료를 적어도 30년 이상 키우고 있는 분. 아, 30년 이상이나요? 네. 그래야 그 종자도 사실은 토종 종자도 그 토착화되면서 변화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의 식재료를 이해하기까지는 한 30년 정도 그 집안에서 계속 씨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의 입맛 음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 4가지 기준에 농부와 토박이 음식을 입맛 음식으로 정의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앞으로 아브레이 순화를 통해서 약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음식이나 입맛 음식들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제가 일로 하겠다 생각한 거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만난 일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만났으니까 이 일이 저한테 머물 때까지 제가 느낀 어떤 이 경험들을 최대한 또 다른 분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고, 그 농부와 토박이한테 실제로 배워보고 그 식재료도 맛보게 하는 여러 가지의 그 맛에 대한 혀로만 느낀 게 아니라 눈과 귀와 입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아브리수나가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약간 그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하 선생님 만나고 나서는 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입말 음식, 그리고 입말 음식에 대해서 약간 기준을 세우고 앞으로의 발전 사항까지 정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얘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우리 한식TV 시청자들께도 우리나라 전통 입말 음식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을 너무 사명감이나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뭐랄까 이념을 가지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철을 내가 느끼고 싶다.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 거 찾아 먹기에. 근데 조금 더 식재료에 관심을 가져서 그걸 사람들한테 좀 질문해보고, 그리고 내 상에 올려서 간단하게 해먹는 그 음식법들을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 막 보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 아시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네. 아유, 너무 예쁘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식TV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